나와주시고 이렇게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특별 통일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으셨어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출생하셨고요. 예일대 중문학 학사, 그리고 동경대학교 비교문화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세계적인 지성인이십니다. 네, 혹시? 네. 또한 작가로서도 유명하셔가지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뒤에 책을 제가 갖다 놨는데 여러 책 아주 많이 쓰셨어요. 그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쓰셨고, 또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뭐죠? 한 6개 국어 하시죠? 네, 6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한국 여기 워싱턴 도포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통일 강연회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 분야에 박학다식하셔가지고 꼭 그 통일 분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 역사, 문화, 뭐 환경 여러 분야를 섭렵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운명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도 통일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통일도 이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반통일, 반민족적인 그런 발언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또한 대한민국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도 다들 통일을 원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뭐 통일을 원하는 세대가 평균적으로 23%라 하고, 우리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삼국지 그 서문을 이렇게 인용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는 반드시 다시 통일이 되고 또 오랫동안 통일된 나라는 반드시 분열한다라는 그런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성공적인 통일이냐 실패한 통일이냐의 차이지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그 실패한 통일이 아닌 우리가 성공적인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와 인권이 넘실거리는 그런 평화롭고 번영된 그런 통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반도 통일의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이만열 한국 이름이고 닥터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눈으로 외국인 눈으로 본 건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저는 뭐 사실상은 미국하고 한국의 그 복수 국적 갖고 있으니까 뭐 정확한 표현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미국하고 한국의 지난 뭐 2005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조금만 자기 소개하고 제 활동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성공적인 그 통일의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식의 그런 방식으로 몇 가지 제안도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좋은 문답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대학교에서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했고 대만 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했어요.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기초는 지적적인 기초는 유교 사상하고 한문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4학년부터 일본어 공부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한 6년 유학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과 대만이 있었지만은 중국과 일본의 고전 문학, 특히 한문 소설하고 한시 비교 연구 하려고 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버드에 다시 편입했고 시작해 보니까 결국은 동양 문명 안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흐름뿐만 아니고 또 하나 분명히 다른 정도가 있다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4년부터 한국어 어학 연습 시작하고 서울대학교에서 1년 동안은 교환 학생으로 가서 박사 논문 안에서는 18세기에 일본하고 조선의 그 한문 소설 비교 연구로 했습니다. 결국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일본 문학 교수 시작했지만은 실제 대학교 가보니까 일본 교수나 학생 거의 없고 한국 학생 되게 많았으니까 그쪽하고 결혼도 많았고 그다음에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으니까 오랫동안 실제로 배웠고 2005년부터는 2년 동안 워싱턴 그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래는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기관하고 그 조직하고는 교류도 했고 한국에 2007년부터는 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충청남도 그 도지사 이완구 도지사의 그 보좌관 근무했고 그 다음에는 경희대학교 교수 한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학술적인 그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그 외국인 바로 외국인 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이나 많이 출간했어요. 2019년 다시 워싱턴에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 가고 지난 1년 동안은 잠깐 일본에 와 있어요. 아마 다음 달 다시 한국 가고 제 희망은 미국하고 거기 워싱턴하고 서울하고 동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정부가의 평화 질서 그쪽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구의 그 평화의 목적이 있지만은 지구 평화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하고 기술에 앞서가는 동북아의 평화가 꼭 필요하고 질서 위해서는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꼭 필요하고 장기적인 그다음에 실적인 그런 평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 위해서는 통일은 핵심이 됩니다. 통일은 실대하고 아까 김 회장님 때 옛날 그 발언도 인정해 주셨지만은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 성공적인 그 통일을 위해서는 누가 고위 관료들은 악수하고 같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은 성공에 가는 길 아닌가. 결국은 문화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기초로 해야 성공적인 그 통일을 가능합니다. 그런 미국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역사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상당히 복잡한 나라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옛날부터는 한편에 뭐 자유하고 그 독립을 주장하면서 뭐 노예 제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 뭐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런 양명성인 나라입니다. 사실 이 양명성은 미국의 특징은 아니야. 인간이라는 동물을 원래 그러고 우리 뭐 성경에 보시면은 뭐 옛날부터는 이런 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악하고 손에 항상 그런 긴장하고 그 갈등. 미국 말고 예외이 아닌가. 그래도 미국이란 문제 많은 나라에서는 1776년에 독립선언했고 그 다음에는 1787년에 그런 재헌 회의 열고 아주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헌법을 작성했어요. 대단한 영향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까지는 세상에 없었던 나라를 여기서 건국했습니다. 사실 한반도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18세기 미국하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도 통일을 필요했고 다만은 표현으로 통일보다는 건국이라는 표현도 썼고 저도 사실은 요즘은 통일보다 건국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먼저 독립선언했고 그 안에서는 옛날부터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주체성에 주장하는 아주 멋있는 저는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문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역사적인 그 뜻 있는 글이 필요합니다. 좀 뜻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오래 갈 수 있는 표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선호했습니다. 다른 곳은 뭐 문제 많았지만은 독립선언에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주는 글이고 그 후에도 계속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는 1848년, 49년에 여러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혁신하려고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계속 지금까지도 뭐 한국 독립운동까지도 영향이 있었고 명문이었어요. 그다음에 헌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당시 유럽에서 이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 있었어요. 이런 군수, 그 왕 밑에서 그 왕실이나 천주교의 그런 교회의 세력이 있었고 그 사이의 선택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그 헌법에서는 이 주민,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 투명한 행정, 그 다음에 권력의 분리인가 이런 시법하고는 입법하고는 행정을 분립하는 그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약간 기계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부를 계획했어요.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1787년에 한 3개월 동안은 몇 명만 뭐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 새로운 나라의 헌법을 작성했고 그 헌법은 미국의 지금까지의 발전의 핵심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 19세기나 20세기, 지금이라도 21세기에도 전 세계에서는 대단한 정신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 대기업이 뭐 북한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니면은 이 몇 명만 그 고위 관료들을 뭐 악수하는 것보다는 이 통일된 한반도에 모시는 이 나라, 그 건국, 그 통부가 하고 전 세계에 이 영향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 건전한 정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가장 좋은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돈 많이 버는 저는 뭐 부자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특이할 기회 없을 수 있지만은 제 보기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초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미국의 경우는 독립 선언했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이 통일 선언 같은 글이나 멋있는 글을 쓰고 한국이 한반도 한국이나 뭐 명칭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우리 많이 토론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자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렇게 쓰자고 제가 명령할 그런 자격이 하나 없어요. 다만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재헌회의가 가장 효과 있다는 제가 제공 그런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그 차라리 미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를 원하면은 투표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일단 몇 명만 그런 사상이나 전략을 갖고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몇 명만 서로 신뢰 갖고 이런 그렇죠 그 시스템 그런 이런 계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헌법을 먼저 하고 그 헌법을 먼저 선언하고 멋있는 통일 선언하고 그 통일 선언 안에서는 미국의 정통에서 나오는 이 자유나 당연히 포함되면 좋겠지만은 미국의 헌법에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럼 뭐 미국 헌법 없는 한국의 전통이 나오는 뭐 유교, 뭐 불교, 한국식 기독교, 한국의 그 기독교 전통 사실 미국하고도 다른 점도 있고 그 콘텐츠도 그 새로운 헌법에 포함되면은 또 멋있는 그런 헌법도 될 수 있고 멋있는 통일 한반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계 그 국가의 모범도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정, 미국 그 헌법 안에서 가정 얘기는 없어요. 가정은 유교 사상 안에서는 뭐 그런 국가의 핵심이 되고 일단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수신 그다음에는 그 제가 그 가족을 어우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시국하고 그 평천하 그래서 그런 질서로 먼저 자기부터 시작하고 가정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는 그 국제 질서까지 해야 된다. 미국 헌법에서는 그런 뜻이나 많이 포함되지 않고 그런 한국 그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헌법에서 그런 얘기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한국의 조선 왕조의 특징, 아주 위대한 특징은 처음에 이성계가 생각했던 뭐 500년 정도의 왕조 만들겠다 생각, 조선령도 그렇고 실제 거의 500년 갔어요. 뭐 임시메이한테는 좀 어지러웠지만은 미국의 헌법 안에서는 장기적인 나라의 그런 정치하는 얘기 없어요. 좀 결국 미국 다 단기적으로 돼버렸어요. 한국 헌법에서는 그 전통의 조선이나 고려 시대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포함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고 그리고 한국의 홍익한 정신이나 이런 공동체 아마 한국의 특징이죠. 아마 가장 위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는 19세기, 20세기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 공동체
인공적으로 공동체 만들고 있는 뭐 소련이나 뭐 공산주의 중국의 이런 인공적으로 공동체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관료주의의 그 공동체 되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뭐 그런 형식이나 그런 구조를 우리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단지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실제로 그 한반도 동일 한반도에 헌법이 있다면은 그것 자체 하나 절충적인 그런 융합이 됩니다. 그런 서양하고는 동양의 그런 성공적인 선례를 탈취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 그랬어요. 미국의 그 당시 1787년에 그런 재헌 회의에서는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의 성공적인 사례, 그런 행적하고 그 정부의 그 구조, 그 다음에는 영국의 중세의 그런 여러 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기타 나라의 그 성경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 그 복합적인 그런 헌법이 있고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새로운 헌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동양을 예를 들면 조선 시대의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사례도 있고 고려도 있고 이전에 뭐 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대한 제국이나 기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구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폭넓게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행정이나 정치하는 방법이나 참고해서는 새로운 헌법에 가능해요. 다만 그리고 그는 단지 한국인을 위한 헌법도 아니고 전 세계 모범도 될 수 있는 헌법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 세게 얼마 전에 그 코리아 타임스에 기고했지만은 첫 번째는 이 독립 선언, 뭐 우리 미국의 한국의 통일 선언이고 이런 방향하고는 정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발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재헌 회의, 실제 구체적으로는 행정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하는 것이고, 그는 당연히 이런 사명감하고는 지식하고는 지적적인 그 열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런 회의를 만들고 할 것인지 뭐 한국 사람이 고민을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마지막에 그 미국의 경우는 Federalist Papers, 연방 정부의 그 헌법의 필요성에 시민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기구문이 있었어요. 제이하고 해밀턴하고 그 마디슨, 유명한 정치가 겸 정치 철학가가 쓴 글입니다. 아마 한국 마찬가지로 실제로 성공적으로 헌법을 작성해도 시민들하고는 이런 대화이나 시민들은 남쪽도 북쪽도 납득하고 우리 희망 있는 나라 될 수 있다. 이 헌법의 이 권위 있다. 이런 정당성 있고 도덕적인 기초 있다. 그런 납득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통일선언, 그 다음에 헌법, 통일 한반도 헌법, 마지막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폭넓게 한국인한테 소개하고 설득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는 결국은 새로운 나라가 생겨요. 새로운 건국입니다. 지금은 남한도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뭐 북한이 대단히 심각하고 제가 가본 적 없어요. 아주 이제는 뭐 그 북한 거의 제도적으로 그 끝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오래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 없다. 다만은 만약에
돈 벌기 위해서만 생각해서 갑자기 그 통일을 한다면은 성공적인 그 통일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계층이나 그런 빈부 격차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매우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시민들은 산 노동력으로만 간주하고 이런 심각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오래 간다면 다시 한번 똑같이 사회주의 그런 운동도 시작할 수 있고 우리 또 역사를 반복할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문화적인 한국의 역사에 뿌리 있는 새로운 문명 홍익양 중심으로 하고, 이런 북한하고 남한의 뭐 별도로 따로 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나라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 만든 것은 일단 빨리 돈 버는 거 아니고 새로운 사상, 정신적인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 자체는 전 세계에서 모범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분단한 나라가 하나 되고 건국해서 새로운 헌법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 모범적인 나라를 찾고 있지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한국에서 시작한다면은 제 보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북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는 저는 뭐 한국에 대한 이해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하고 좀 유익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월 말에 우리 미주통일연대 그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취임사로 제가 그 호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통일운동이 그 희망이다. 그러니까 HOPE 해서 H 하면 그 Human Rights, 그러니까 인권 운동이고, 그리고 O 하면 One Nation, 우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P 하면은 그 Peace. 우리 통일운동은 그 세계평화운동과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E가 마지막 E가 Establish New Nation.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은 건국운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 그 임마누엘 교수님께서 통일은 곧 건국이다. 옛날 그 주몽을 제가 봤는데 주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우리 통일 한반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동북아로 다 파급 효과가 되고 정말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권위를 갖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기념사진 찍고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